자, 그 뭐지? 테스트 저번에 봤던 거 있죠? 그거 좀 피시면 될 것 같아요. 채점부터 먼저 할게요. 채점합시다.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에 1하고 마이너스 3, 2번에 3번, 그 다음에 3번에 마이너스 27분의 10, 마이너스 27분의 8. 오씨 들어. 자, 알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27분의 10, 마이너스 27분의 8. 다음 4번에 5번. 다음에 5번에 1번. 다음 6번에 2번. 7번에 3번. 다음 8번에 2번. 다음에 9번에 5번. 5번, 그 다음에 10번에 4번 까지 해주시면 되고, 하나당 10점이고요. 그 뭐지? 답안지만 주시면 되고, 시험지는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풀이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법 해도 시간 될 것 같아서,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를 하는데 우선은 답안지 그거 이름 쓰시고 그 점수 쓰셔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틀린 거면 좀 표시해 줄래? 답안지가 없어요. 답안지 없어요? 잠깐만. 없는 사람 몇 명이죠? 2명?
틀린 거 체크해서만 주시면 돼요. 굳이 뭐 다 안 써도 되니까 이름 쓰고 틀린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모르겠다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3번이요? 예. 3번, 9번, 10번. 3번, 9번, 10번. 딴 거 없니? 괜찮아요? 그래요? 뭐 그래? 알겠어요. 자, 6번. 네. 그러면 3번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3번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기기. 자,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곡선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뭐 딱히 그게 그렇게 뭐 같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 이게 무슨 그래프고 뭐고 간에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 다음 이쪽은 y 이퀄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의 점 P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게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푸는 그 도함수의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dy dx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값이 나오냐? 이게 뭐냐면 2분의 1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게 어떤 값이 되는지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 P의 좌표니까 세타가 얼마일 때인가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타가 얼마일 때. 그것만 구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x를 미분한 거 분의 y를 미분한 거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딱히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x를 미분하면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다음 여기는 2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쓰고 그다음 뒤에 거를 미분하니까 여기는 뭐 플러스라고 쓰고요. 그다음 이쪽은 얘는 코사인 세타는 그냥 여기 두시고 자 여기서 뒤에 거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날라갈 거고 얘는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어.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좀 덜 헷갈리긴 하더라고 애들이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있고요. 2가 밖으로 빠져나올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쓰고 이쪽은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다시 미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은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x를 미분한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y를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하면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 2 사인 세타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게 사인이었으니까 다시 미분하면 이쪽은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얘랑 곱하면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계산만 잘해도 약간 괜찮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분의 1이 되는 걸 찾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2분의 1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필요 없는 거를 지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 사인 세타, 여기서 사인 세타니까 제곱이 될 거고, 여기 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를 없앨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이 코사인 제곱 세타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 쭉 이렇게 딱 쓰는데 중요한 건 어차피 삼각형
함수가 여러 개 있으면 못 푼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하나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거랑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이쪽은 뭐냐면은 탄젠트 세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또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쓸데없이 내가 문제집을 풀 때 그런 게 아닌 게 나올 때가 가끔 있어. 정말 가끔. 근데 그게 수능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끔 이제 모의고사나 그런 거 풀 때 답답할 수 있고요.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한 내용만 살짝 하고 내용도 아니야. 그냥 공식만 살짝 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다 증명이 돼요. 그래서 걔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1 요거 이게 시컨트 세타라는 거랑 사인 세타 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쪽은 코시컨트 세타다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공식을 충분히 우리가 뭔가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그 뭐라 그럴까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 거야. 코사인 제곱 여기 있는 모든 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고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이쪽은 탄젠트 제곱이거든요. 이렇게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여기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이쪽은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기 이게 나와요. 이게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탄젠트 보통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것만 살짝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그럼 얘를 외우는 방법은 그냥 이러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보통 내가 공식을 내가 보통 많이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내가 고등학교 때 한번 들었는데 아직까지 안 까먹었어요. 내가 고등학교일 때가 내가 2002년 월드컵 때 고3이었거든요. 그죠? 너네 혹시 몇 년생이니? 2005년생인가?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 자, 그때까지 안 잊혀진 거니까 어쨌든 자, 너네도 대충 공식을 기억하는데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거예요. 뭐냐면 한 번 타면 시커멓게 탄다. 미치겠네. 김수 얘기를 하시죠. 자, 혹시 내가 만든 건 아니야, 얘들아. 근데 외우는데 문제가 없잖아. 한 번 타면 시커멓게 탄다. 이렇게 외우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쓸 때 보통 나온다라고 하면 탄젠트 제곱.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식의 형태의 어떤 그 정리하는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생각보다 특히 옛날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랬을 때 얘를 좀 생각하면 되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보통 이런 거에서 안 되면 여기로 보통 끝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거를 그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1 플러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는 이렇게 쓰죠.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게 탄젠트를 역수를 취한 거니까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돼요. 그럼 얘는 이게 사인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이쪽은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고요. 그럼 이 공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시커멓게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빨리 넘어가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은 만약에 얘가 안 됐을 때 나왔었던 공식이에요. 과거형이야. 과거형. 그러니까 옛날 문제를 풀 때. 그러나 최근 문제를 풀 때도 작년에 내가 무슨 모의고사 풀 때 이거 한번 쓴 적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기억은 해두세요. 기억은 해두는데 아마 이걸로 거의 끝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지워놓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필요가 없다라고 보면 어디 갔니? 지우개. 응? 손으로 지워야 되나? 지우개 없지? 하여튼 그래요. 자 우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게 다 지워졌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됐을 때 그러니까 뭐 하나를 이제 맞춰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보이는 거 아무거나 죽이시면 됩니다. 보통은 뭐 코사인을 죽일 것 같으니까 얘를 쓰면 이쪽이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간단히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서 문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진짜 지우개 보는데 이거요? 이거요? 이게 그게 없어요. 패드가 없어. 이따 갖고 와야겠다. 진짜 아예 없네. 자, 방황. 어쨌든 합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쪽은
마이너스 2배에다가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3배가 되고 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딱 됐을 때 이쪽은 2니까 여기 이렇게 곱하면 2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 2다 이렇게 딱 쓰시면 되고 나누기.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2배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니까 이쪽이 여기 있는 얘.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사인 제곱에다가 이쪽은 플러스 2 사인 제곱이니까 이쪽은 3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이쪽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얘가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냐면 그럼 이거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6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고 이쪽은 넘어가니까 이퀄 3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이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넘기니까 사인 제곱 세타를 썼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9배가 되는 거고 8이 되니까 9분의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9분의 8. 그래서 이제 이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를 구한다고 쳤을 때 양수에 흥분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3분의 2루트가 나오면서 야 난 천재 이렇게 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을지 아닐지 모르는데 자 3번에 그래서 매개 변수 세타가 있는데 거기서 세타가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죠. 그죠?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무슨 마스?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수원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나오는 순간 나머진 자동이야. 그냥 제발 그냥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이야 그냥. 그러니까 수원에서 배웠던 거잖아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3분의 여기 세타라고 두면 2루트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긴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이쪽은 뭐냐면 3분의 1이 절대값인데 똑같이 2, 3면의 각도이기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다라고 쓰시면 끝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여기다가 이제 이쪽 좌표니까 x좌표는 코사인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 사인 대신에 3분의 2루트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인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코사인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한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는 계산을 좀 많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어쨌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차피 수원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삼각함수에 대한 성질들은 똑같이 다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공식이나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시다. 6번. 보물찾기 느낌. 자, 6번 합시다. 6번. 아 그러니까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 봤는데 그 뭐지? 내일 모의고사 보던데? 그 너네는 강제로 보는 거니 아니면 신청한 사람만 보는 거니? 신청한 사람은 뭐야? 아 그래? 좋습니다. 자, 6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반원이 있대요. 자 이렇게 반원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쓱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호 AB 위에 두 점 AB가 아닌 점 C에서 그러니까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A고 이게 B인데 그럼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딱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직각으로 제발 그냥 쓰세요. 직각이니까 직각이라고 써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발을 내렸대. C에서 수발을 내린 게 D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쪽이 D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라고 했어요. 이렇게 AB의 길이가 2다. 그러니까 다 표시를 웬만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호 AC 위의 점 2를 A2와 D2가 되도록 잡았다. A2와 D2가 되도록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위쯤 어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고 저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2라고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기본은 직각삼각형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밑에 수발 내리면. 그래서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파이팅 얘들아. 자 이렇게 직각이 딱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A2랑 D랑 똑같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잡고 A, C와 D, E가 만나는 점을 F라고 하면 돼. F. 자 그랬을 때 AD가 5분의 8이래. AD가 5분의 8. 그럼 AD가 5분의 8이라는 건 이쪽에 있는 5분의 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젠트 CFD의 값을 탄젠트 CFD. 그러니까 여기서 CFD니까 이만큼의 각을 구하셔라. 탄젠트 이렇게. 그러니까 탄젠트 뭐냐면 저거를 뭐 세타다라고 하면 되겠죠. 탄젠트 세타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얘는 사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각을 그냥 어떻게 다이렉트로 구하기 좀 빡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여기 있는 이 각이랑 두 개를 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더하면 되겠죠. 되죠, 그죠? 이런 거. 그럼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쪽을 알파라고 하고 이쪽을 베타라고 하면 결국은 그냥 이런 거죠. 이거를 탄젠트라고 쓰고 여기를 알파 플러스 베타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얘가 5분의 4란 말이에요. 5분의 4. 이게 똑같다 그랬으니까 얘도 5분의 4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결국은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이쪽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그래? 그럼 나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여기 이만큼과 저만큼을 구할 건데 정보가 없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지? 자, 근데 봐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통 고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긋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중심하고 반지름이죠. 그럼 반지름은 이미 얼마라고 알고 있죠? 1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아직 우리가 반지름을 안 쓴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무슨 심이 필요할까? 중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중심을 찍을 수 있죠. 어느 위치인지. 돼요? 어디 찍으면 돼? 1일 때 여기 이만큼. 돼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뭘 해야 돼?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겠죠. 되니?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중심하고 반지름을 연결만 해도 어느 정도의 도형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형을 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웬만한 정보들을 다 적어놔야 돼요. 웬만한 정보들 다. 싹. 그래야지 우리가 보이거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딱 내렸다고 쳤을 때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가 5분의 4기 때문에 이만큼의 남은 길이는 이쪽은 얘는 5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냥 어차피 중요한 건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1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되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결국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이쪽이 지금 5분의 1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1 빼기 25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는 25분의 3, 23입니다. 그래서 얘를 봤을 때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5분의 2루트 6, 5분의 1루트 6, 5분의 1루트 6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느낌으로 다가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자 그럼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딱 됐을 때 이게 무슨 공식이면 소공식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여기는 얘가 뭐면 알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하고 이만큼을 더해서 90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90도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다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닮음인 게 엄청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되고 그럼 이만큼이 5분의 2루트이고요. 이만큼이 5분의 얼마죠? 4죠. 그럼 뭣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이만큼에 있는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구할 거다.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 이렇게를 구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뭐예요? 이만큼에 있는 얘 분의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만큼의 길이일 거 아니야. 돼요? 그럼 봐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소공식이야. 소공식 이렇게 이악 내려갔을 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그 아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C고 여기 A고 여기 B란 말이야. 그럼 아까 말했지만 이쪽이 알파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알파랑 이쪽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알파랑 동그라미를 더하면 90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무슨 표가 되는 거예요? 알파요. 얘가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 이쪽 직각삼각형이랑 이쪽 직각삼각형이랑 저쪽이 싹 다 닮음이죠. 그럼 여기 있는 비율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 5분의 지금 8이었고요. 이만큼이 5분의 2란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있는 게 뭔지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 알파일 거 아니야. 돼요? 근데 이거분의 이거도 무슨 젠트 알파죠? 탄젠트 알파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놈하고 저놈하고 이놈은 무슨 비수열을 이룬다? 등비. 그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쓰니까. 그러면은 얘랑 등비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25분의 16이고요. 거기 루트를 씌우면 이쪽은 5분의 5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4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만큼 길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길이가 5분의 4가 된다라고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끝났죠. 이 5분의 8인데 5분의 4니까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것도 구했잖아. 이거 이만큼 구했으면 그러니까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어차피 밑변분의 높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는 탄젠트 베타 같은 경우도 그냥 똑같이 구해줄 수가 있고 걔가 이제 이쪽은 2분의 루트 6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끝났죠.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정보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좀 약간 좀 수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심 반지름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 애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심이 안 보인다. 그럼 중심을 찍고 반지름을 연결하시면 생각보다 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번, 10번 가져보세요. 자, 9번 기기. 도형 문제는 어떻게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몰라요. 올해는 이게 도형이 무조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 좀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는 좀 해두시고 근데 최소한 그게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약간 표현하는 것만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1, B1이 2 이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B1, C1이 1이래요. 뭐지? 그럼 루트 3이 되고 여기 그냥 60도라고 두면 좀 편하지 않을까? 3분의 8 이렇게. 그냥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루트 3이고요. 그 C1, A1을 3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이쪽이 4분의 루트 3이고 4분의 3 루트 3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가 되는 거죠. 이거고 그다음 다 똑같이 뭐냐면 그 BN, CN을 얘를 3대1로 내분한 점이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대1이니까 이게 3이고 이게 1일 거니까 이쪽은 4분의 1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서 이제 무슨 보라스가 또 나타난다는 얘기야. 피타고라스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니? 그 16분의 아니면 1대 3 루트 3이니까 그러면은 뭐냐면 1하고 플러스 27 그러면은 28이니까 그럼 이거 루트를 씌우면 2루트 7이니까 이쪽은 4분의 2루트 7이다 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죠?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시그마스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을 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는 뭐냐면 그냥 1 빼기 r분의 s1만 구하면 끝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나는 이게 같은 비율로 축소가 될 거라는 거는 당연히 전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길이 b를 바로 그렸어. 길이 b. 바로 보시면 돼요. 그럼 끝이야. 이게 여기 처음에 이만큼의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2잖아요. 돼요? 그럼 이거 돼요. 그럼 이 삼각형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이 두 번째 도형일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이만큼의 빗변의 길이가 4분의 1루트 7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돼요? 그럼 이거 2로 나누면 1대 4분의 루트 7이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길이 b니까 넓이 b 같은 경우는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이쪽을 제곱하면 1대 16분의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공비가 얘가 이쪽은 얘는 16분의 7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그게 끝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 넓이야 그냥 이거 2분의 1이니까 이쪽은 얘는 2분의 루트 3대로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보는 게 맞아 왜?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니까 알겠죠? 자, 어찌 얘들아 저기요? 얘야? 저기요? 화이팅! 그지? 자,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이거야. 길이 b가 보통 나오니까 얘를 구하시고 첫 번째만 구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10번 마지막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10번 같은 걸 잘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번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많이 나오긴 하니까 그 정도만 좀 보셔도 충분히 이제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번. 그 곡선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2xy, 2xy 이렇게 딱 되고 그 다음에 음함수네요. 플러스 3y제곱 이퀄 9래요. 자, 이게 y는 k와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는데 y는 k. 그럼 k를 대입하니까 x제곱 플러스 2kx가 되고요. 그다음 플러스 3k제곱 마이너스 9는 0인 거죠. 자, 이거 만나는 점이래.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데 쓰니까 a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y가 9니까 뭐지? y가 k구나. k잖아. 그럼 얘 b도 y는 k인 거예요. x는 모르잖아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죠. 돼요? 그럼 이거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시면 되고요. 내가 요즘 약간 유행어로 밀고 있거든요. 전 안 따라도 되는데 두 근이 나오는 순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근과 계성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요. 졸린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생각보다 이게 쓸만해.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럼 알파 베타는 3k제곱 마이너스 9야. 그러니까 이게 설사 얘를 안 써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어졌다는 건 거의 대부분 다 근계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두 근이 나왔다는 건 거의 근계수를 쓰라고 나오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얘를 써먹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 쓰는데 몇 초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쓰고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자, 그럼 그래 놓고 그럼 위의 점 A와 베타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접선을 구해야지 뭐 어떡해요. 접선을 구할 건데 다시 말하면 F 프라임 알파하고 F 프라임 베타를 한 게 마이너스 1이다를 써먹을 것 같아. 그잖아. 근데 얘는 음함수의 미분법이니까 우리는 뭐냐면 dy dx 밖에 안 된다니까. 무조건 얘라니까. 모든 도함수의 목적은 dy dx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어. dy dx야. 그러니까 음함수의 미분법도 뭔가 내용이 있겠지. 거창한 게 있는데 그냥 각각의 항을 미분하시라는 얘기야. 음함수의 미분법은 이렇게 각각의 항을 미분해라 이거야.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 그 미분하려면 여기다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자, 미분할 거 여기다 할 거니까 이쪽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2x 미분합시다. 그다음 여기는 이거 곱하기. 얘도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하면 2y가 되고요. 뒤에 거를 미분하면 얘는 2x가 되고 dy dx라고 쓰시면 되거나 혹은 y 프라임이라고 쓰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알아서 쓰세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다음 여기는 플러스 6y에다가 dy d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퀄 0이 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미분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dy d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dy dx. 여기서 이제 dy dx를 구할 거니까 그럼 dy dx 앞에 뭐가 붙어 있냐라고 보면 그럼 여기는 이제 2x 플러스 6y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퀄 그럼 여기는 넘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dy dx라는 건 그냥 여기서 이제 2를 날려버리면 되니까 이쪽은 x 플러스 3y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이거 이퀄 x 플러스 3y 분의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x가 알파고요. y가 k일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f 프라임 알파가 된다는 얘기고 x가 베타고 y가 k일 때 그때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f 프라임 베타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야. 그러면은 f 프라임 알파 같은 경우는 x 대신 알파, y 대신 k니까 얘는 뭐냐면 알파 플러스 3k 분의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k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똑같겠지. f 프라임 베타 똑같겠죠. 그럼 여기 뭐냐면 베타 플러스 3k가 있을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베타 빼기 k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야.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 플러스 3k이고요.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날라갈 거니까 그냥 알파 플러스 k라고 둘 거고요. 곱하기 베타 플러스 3k가 될 거고 이쪽은 얘는 이거 분해 여기는 베타 플러스 k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은 이 결과가 뭐냐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두 개를 곱할 거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쓰시고요. 이쪽은 3k 알파랑 3k 베타니까 이쪽은 얘는 3k라고 쓰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플러스 9k죠. 이렇게 되는 거지. 분해. 여기는 이제 이것도 곱하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신난다. 자, k 알파 k 베타니까 k 베스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자, 플러스 k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그래서 근계수에 관한 정보를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마이너스 6k 제곱이고요. 9k 제곱 더하니까 3k 제곱이고 그 다음 여기는 3k 제곱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이쪽은 마이너스 2k 제곱에 k 제곱 더하니까 마이너스 k 제곱이고 이쪽은 3k 제곱 마이너스 9입니다. 쓱 이렇게 됩니다.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딱 두면 그럼 여기는 6k 제곱 마이너스 9분의 여기는 2k 제곱 마이너스 9라는 게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계산이 귀찮네요. 자 9 빼기 6k 제곱 이퀄 이쪽은 2k 제곱 마이너스 9니까 그럼 여기는 8k 제곱이 이퀄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k 제곱 이퀄 이쪽은 4분의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k는 2분의 3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이 정도는 좀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매개변수 미분법이나 음함수 미분법이 만약에 뭐 어렵게 나온다고 쳐도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보면 좋지 않을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도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은 시험지를 드릴게요. 시험지를 드리고 그걸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좀 뭔가 수특이랑 좀 약간 연관되는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약간 좀 다른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섞어가지고 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서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거나 아니면 남는 시간 있으면 그때 풀면 되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목적 음함수 미분법만 따로 띄었습니다. 따로 띄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근히 음함수 미분법을 개빡세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음함수 미분법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약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그래서 그 피곤한 건 알겠지만 졸면 안 돼 얘들아. 자 화이팅. 또 오늘은 약간 괜찮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쓸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잘 파악해 보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잘 알고 있으면 다행이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고 쳤을 때 제가 제시해 드리는 그런 방법들 중에서 쓸만한 게 있으면 그냥 갖다 이제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교재 있죠? 새로 나온 교재? 그거를 좀 펼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거 쓸 때 나름 자세히 쓰려고 노력했거든요. 왜냐면 이것만 보고도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그 개념 정리 쪽에 좀 많이 그거를 써놨거든요. 이것저것 막 써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에도 뭘 좀 써놨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그 첫 시간에 그러니까 그 이계도함수랑 그거 이번 달에 그냥 그 짜잘하고 끝내버리고 다음 시간부터 다음 달에 첫 시간에 그래프에 연관된 걸 볼 건데 거기서 조금 이것저것 합성함수라든가 그런 걸 좀 알려드릴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그렇게 우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역함수 미분법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역함수 미분법.
어떻게들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애들이 역함수 미분법이 되게 좀 빡세대 보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괜찮고 앞부분에 있는 거 보면. 근데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약간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역함수 미분법. 역함수. 방식이 있어. 방식. 세 가지로 갈까요? 세 가지. 세 가지. 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그냥 직접 구하기라고. 직접 구하기. 그러니까 얘는 약간 라이프니츠와 연관되고 약간 또 뭐라 그래야 돼? 음함수 미분법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구하는 거. 근데 은근히 얘를 그렇게 많이 안 쓸 거라고 생각하실 때 그렇게 많이 안 쓸 거다. 자, 근데 봐봐. 두 가지 버전으로 다 보여줄게요. 자, 뭐냐면 y equal fx야. 여기서 당연히 뭐냐면 역함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그거야. 너는 혹시 역함수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래, 너 역함수를 왜 배운다고 생각해? 그치? xy 바꾸면 되잖아. 근데 역함수를 배우는 목적은 생각보다 역함수를 안 구하려고 배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차피 진짜로 이게 우리가 1차 함수 역함수 할 수 있잖아. 2차 함수도 무리함수니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3차 함수 역함수 구해본 적 있니? 3분의 1차 함수야. 미친 거잖아. 크레이지맨이야. 그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역함수 왜 배우냐면 안 구하려고 배우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니? 이거 모르면 슬픈 거야. 이게 만약에 f 인버스 x가 gx라고 쳤을 때 fa가 b면 gb가 얼마예요? a잖아. 이거부터 배우잖아. 안 구하려고. 웬만하면 안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역함수를 안 구하고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돼요? 그럼 어쨌든 원래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xy 바꾸는 거야. 이게 역함수죠. fy입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이건 이거죠. 그럼 얘는 y에 관한 식이니까 얘를 뭘로 미분해야지 미분이 될 거냐면 y로 미분해야 미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를 표현할 때 이쪽은 dxdy라고 쓰시면 돼요. dxdy. 그래서 이게 f'y다라고 쓰면 되는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무슨 y 무슨 x를 구하는 게 가장 모든 것의 기준이라 그랬죠? dy dx를 구하는 게 기준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를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역수만 취하면 된다는 얘기야. 돼요? 역수만 취하면 되니까 이쪽은 얘는 뭐냐면 f'y분의 1인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외울 때 역수라고 했어. 역수. 그냥 역수야. 무조건 역수. 무조건 역수야. 그래서 나는 만약에 무조건 문제 나오잖아. g 프라임 얼마를 구하래? 뭐 a를 구하래. 그럼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f 프라임 이거 분의 1이라고 써놔요. 무조건 그냥 이거야. 기본적으로. 무조건 역수입니다. 돼요? 자, 근데 봐봐. 이렇게 딱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x 이퀄 2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과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사실 시험 문제 나오기가 쉽지 않죠. 이런 거 자체가. 그렇긴 해. 자,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역함수의 어떤 그런 미분법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얘는 y로 미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쓰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은 얘가 얘는 4y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dy dx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이쪽은 4y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렇게 바꿔서 이제 문제를 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y 이퀄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놈 있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역함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역함수를 가지고 봤을 때 바꿔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겠다라는 이야기거든. 자, 근데 똑같은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자, 그냥 다이렉트로 갑시다. 다이렉트로 가요. 그냥 어떻게 다이렉트로 할 거냐? 이쪽은 x 이퀄 fy입니다. x 이퀄 fy.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든가 이제 어쨌든 열심히 이제 뭔가를 좀 보시면 된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무슨 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할 수 있죠? 음함수 미분법 배웠죠?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그냥 뭘로 미분해 버릴까? x로 미분해도 돼요. 그냥 x로. 똑같은 말이거든 얘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나는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x로 미분하면 뭐예요? 1이죠. 이거 x로 미분하면 f'y인데 y를 미분했다는 t를 내야 되니까 dy dx가 되는 겁니다. 돼요? 오케이? 그럼 그냥 바로 dy dx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f'y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돼요?
알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런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막 크게 그거 하진 않을까. 어떻게 쓰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결국은 어쨌든 역수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라이프니츠 혹은 뭐 음함수 다 또 비슷한 표현이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돼요? 근데 은근히 이거는 아마 좀 쓸걸? 여기에 관한 거는 약간 특히 응용 문제 같은 거 풀 때 약간 얘를 가지고 좀 쓰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돼요?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보고 니네 거의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약간 좀 쉴게요. 그 뒤쪽에 뭐냐면 제가 그 문제를 좀 해놨거든요. 그 뭐지? 그 32번 있죠. 32번. 그러니까 음함수를 썼을 때 좀 편한 게 이런 거예요. 32번. 보세요. 요거 빨리 하고 좀 쉬자. 자, 32번.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ln 쓰고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돼. x 0보다 크대. 뭐 역함수 있을 거면 그래야 되겠지. 뭐. 자, 이거랑 y는 t가 만나는 점이래. y는 t가 만나는 점이래. 교점에 x 좌표래. x 좌표를 ft라고 한대. ft. 이걸 ft라고 한대요. 자, 그랬을 때 f 프라임 f 프라임 이 ln5 그럼 ln 25네 그죠? 25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쓸 수 있다가 되겠죠. ln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돼요? 어떻게 풀까라는 거야. 생각보다 이게 좀 못 풀더라고. 뭐냐면 어떤 교재 애들이 뭐 질문을 하는 게 거의 이거를 되게 많이 질문해서 내가 이걸 작년에 이거 되게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무슨 교재 있나 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봤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자, 얘야 저기요? 너 열심히 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풀 거예요? 잘 이렇게 하겠죠, 그죠? 어떻게 풀 거야? 음함수의 뭐지? 역함수 미분법 가지고 풀 거예요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목적성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f 프라임 이거를 구하래. f 프라임. 그럼 과연 f 프라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잖아. 어떤 그래프가 있어.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게 y는 t랑 만나는 교점의 x 값이래. 그걸 가지고 무슨 t라고 한 거예요? ft죠. 그럼 무슨 값이 ft인가? ft. 무슨 값이 ft죠? 이게 y 좌표면 이게 무슨 좌표지? 조금 x 있고. 돼요? 그렇지 않을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되게 미적분 들어와서 내가 그때 그 매개변수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합성함수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얘기하면서 변수와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잘 잡아야 편해진다는 얘기. 그걸 잘 잡아야. 그러니까 이거를 못 잡으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변수와의 관계를 잘 잡는 거고 y가 t일 때 x 값이라며.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럼 x 이퀄 f 프라임 t ft야. 그럼 되게 라이프니츠 미분법이 편한 게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y랑 x밖에 못 봤거든 그 전까지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냥 얘를 미분하시면 돼요. 나 이것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뭘로 미분하면 되겠니? t로 미분하면 돼요. 그럼 얘는 무슨 x 무슨 t야? tx t요. 돼요? 이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f 프라임 t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이거 y는 t일 때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t 이퀄 ln이라고 쓰고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쪽은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약간 x랑 t 사이 관계가 있는 것만 보면 끝날 거란 말이에요. 되니? 그렇잖아. 그거잖아. 이렇게 다 된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얘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럼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x로 미분하는 거야. 그럼 dt dx, dt dx 이렇게 뭔가를 구할 수 있다. 돼요? 오케이?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여기는 ln을 미분했으니까 근원분의 근원 미분하는 거라며. 그럼 여기는 근원분의 근원 미분하는 거니까 이쪽은 얘는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미분하니까 4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죠. 돼요? 그렇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야 이게 내가 원하는 게 dx dt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t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ln 25다 이렇게 딱 되면 ln 25다 되니? 그렇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게 dx t라며. 별거 없다니까? 이거 두 개 뭐 하면 돼요 그냥. 뒤집으면 된다고. 그냥 그런 식이야. 그래서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내가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
변수 사이 관계만 잘 잡으면 되게 문제를 단순하게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쪽은 그냥 4x 플러스 2분의 이쪽은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일단 그게 뭐냐면 얘가 f 프라임 t가 될 거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t가 ln 25일 때 그죠? ln 25일 때 자 그때 뭐냐면 x가 얼마인가를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왜? x에 관한 식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x와 t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면 x가 얼마일 때 t가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게 되는 거죠. 이게 t거든요. 지금 여기서 여기 문항죠. 이게 t야. 그럼 얘가 ln 25래. 그럼 얘가 뭐 되는 걸 찾으면 되니까 25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돼요? 그쵸? 그리고 생각해봐. 우리가 구할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거고 얘가 ln 쓰고 25일 여기서 이제 이쪽이 ln 쓰고 25일 때 요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자 봐봐. 그럼 이거 이제 x를 구한다? x를 구하면 이거 넘기면 별건 없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이퀄 0일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일 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가 얼마예요? 0보다 크니까 3이에요. 그쵸?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x는 3이야. 그래서 3만 대입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냥 끝난 거야. 뭐 t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뉴턴식이랑 라이프니츠식 중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라이프니츠가 더 편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중요한 건 얘를 구할 때 그냥 3 대입해서 끝내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약간 좀 팁이라 그럴까? 나중에 딴 거 문제 풀 때 계산이 복잡할 때 있잖아. 그때 약간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 이거다. 어차피 이게 얼마라고 얘기했죠? 25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를 보고 바로 얼마로 바꿔도 괜찮을까? 25로 바꿔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어차피 똑같이 생겼잖아. 그럼 얘가 25라고 했잖아. 25인 걸 우리가 찾은 거잖아. x값을.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를 바로 25로 바꾸고 얘만 3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보다 미적분 같은 경우는 변수와의 관계만 알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계산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 구하는 그 범주에 속하는 거지. 직접 구하는 범주. 근데 은근히 많이 나오진 않을 거고 니네가 뭘 알고 있는지 알아요. 역함수 미분법 하면 그러니까 아마 이걸로 알고 있을 건데 그거 중에서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 얘기해 줄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여기 이거 보고만 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하면 되고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른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좀 몇 개 풀고요. 시간이 남으면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좀 풀기 시작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우선은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죠. 좀 잘 쉬세요. 자면 안 돼. 생각보다 좀 중요해요 이거는.